네, 특별한 탑5로 돌아온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을까요? 그 5가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블루엠텍 오늘 15%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싹센다를 이 약국에 납품하고 있죠. 싹센다 바이오시밀러를 출시 준비 중인 이 노바티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싹센다의 특허가 만료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죠. 일단 싹센다의 주성분과 굉장히 비슷한 GLP-1 비만약이 있는데요. 그게 이 당뇨병 환자들이 비만 관련 암에 걸릴 확률을 확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뜨거운 비만약 시장에서 이 블루엠텍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6%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간밤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오늘 에코프로 1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지분율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1년간 무려 13%나 늘었다고 합니다. 일단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생각보다 양호했고 또 테슬라 2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거다라는 기대감까지 있죠. 여기에 동남아의 전기차 수요까지 늘면서 이제는 2차 전지 바닥을 다진 걸까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바로 한미반도체인데요. 한미반도체 연매출 공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6,500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1조 2천억 원, 2026년에는 2조 원이 예상된다라는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목표 주가 26만 원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이 이 투심이 삼성전자 향을 봐야 할지 SK하이닉스 향 그대로 봐야 한지일 텐데요. 세 분과 함께 이 투심 방향에 대한 이야기 OX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G전자입니다. 2분기 잠정 실적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가전제품이 실적을 이끌었고 전장사업 역시도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도 깜짝 실적 기대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17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과연 17만 원 터치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유니테크노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죠. 고객사인 삼성 SDI가 미국 네스트 에라 에너지와 ESS 배터리 관련 이 공급 계약을 한다라는 소식이죠. 일단 규모는 무려 1조 원으로 계약이 막바지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이슈가 오늘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역시도 이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왔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까지도 이 상승세 이어진다면 이 기세 몰아서 더욱더 오를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종목 살펴보면서 시장 내에서 봐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까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살펴볼 5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는 블루엠텍 있습니다. 비만 관련주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 오늘장에서도 15% 상승하면서 블루엠텍 마감이 됐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에코프로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또 수급이 쏠리는 건지 이 여부 파악해보면서 에코프로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한미반도체. 오늘장에서는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하락할 때 가지고 가봐도 좋을지 지금 들어가봐도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LG전자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시간에서도 상승을 보여줬었던 유니테크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 오늘장에서 15%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비만약 지금 시간 외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백인현 매니저는 앞서 특보대에서 아니다 이건 좀 단기적인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블루엠텍 이 종목으로 봐도 오를 들어주실지 그리고 전반적인 비만 관련주들 다른 매니저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바로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김명진 매니저님, 오 들어주신 이유 어떻게 될까요? 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일단 첫 번째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1,600억대에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삭센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특허가 만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 바이오시밀러들이 출시가 되는데 그거를 유통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바이오시밀러, 삭센다 바이오시밀러를 준비하고 있는 노바티스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블루엠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을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6,000원 차트 가격 라인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추세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5%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은 확실하게 트렌드가 될 거고요. 앞으로 뭐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뭐 피부 미용이라든가 비만 치료, 알츠하이머 이 시장은 분명히 커질 겁니다. 그에 따른 수혜 종목들을 미리미리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그리고 블루엠텍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조범수 매니저의 비만 치료제 관련 뷰까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진짜 비만 치료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진짜 멀리 보면 아직도 싸요. 저도 당장에 먹고 싶습니다. 네. 저도 당장에 먹고 싶은데 블루엔텍만 기준으로 좀 이야기하자면은 좀 최근 이야기가 나오는 게 주총 이후에서 이익잉여금 400억을 좀 전환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같은 경우에 지금 120억 가량 좀 남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잉여금 관련해서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주주가치 재고 환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네, 무중 이런 포인트도 나올 가능성 특히나 시장 내 보유하고 계신 주주들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눌림 나오면은 또 한번 다시 접근해 볼 법하다. 비만주들 관심도는 상당히 높고 블루엠텍도 좋은 주가 흐름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조범수 매니저님, 비만 치료제가 오르는 계절이 따로 있는 것 같다. 여름 되니까 난리 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비단 여름뿐만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큰 상승 갈 수 있을까요? 진짜 날카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름만 되면은 드레스 코드, 수영복 입어야 된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충분히 뭐 가능성은 있죠. 그만큼 주목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비만약 시장이 너무나도 거대하다는 거잖아요. 비만약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이번에 아니 너무 비싸다. 아니 수요가 많으면 가격도 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일반적인 생각하실 텐데 미국에서 엄청 비싸고 거꾸로 우리나라에서는 싸죠. 네. 미국에는 엄청 비쌉니다. 근데 수요도 거대하죠. 왜? 미국이란 나라가 어찌 보면은 비만 국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비만약 시장은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다시 한번 시장 내에서 눌림 구간을 준다면은 비만약 하나 정도는 들고 와도 괜찮지 않을까? 네, 여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고요. 겨울철에도 근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하십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겨울철에 다이어트를 해야 또 여름에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비만과 관련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블루엠텍 전반적인 비만 치료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장에서 6.21%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도 어느 정도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로 전기차 신모델 발표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해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그중에서도 에코프로 지금 시점에서 주목을 해봐도 되는지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조범수 매니저님은 맨날 이렇게 밀당을 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O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일단은 양극재 판가가 이제 더 이상 하락할 부분이 좀 없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3분기부터는 6% 그리고 하반기에는 12%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좀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좋거든요. 테슬라가 주가가 간 것 대비해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은 주가가 덜 갔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가줘야 코스닥 시장이 저는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코스닥이 완전 코스피 대비해서 너무 바닥이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닥이 가는데 관련된 2차 전지 종목들이 주가가 안 갈까? 이 생각을 한다면 저는 반드시 간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은 너무 좋다. 오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올라간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너무 못 올랐다.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상승을 해줘야 코스닥도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고요. 백인현 매니저님도 에코프로에 대해서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 관련 종목 말씀드릴 때는 업황과 무관하게 지금은 바닥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된다라고 제가 뭐 방송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무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제가 특히 이제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에코프로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수급 쪽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리고 최근까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전기차 업황이 나쁜데 왜 사겠습니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는 거고 사실 이제 양극재 수출 데이터나 뭐 양극재 가격 같은 경우에도 뭐 가장 핵심이 되는 리튬이나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4월 달까지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연초 수준까지 빠지긴 했지만 3분기나 4분기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실리콘 음극재도 많이 보급형 차량에도 많이 첨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리콘 음극재가 많이 첨가되게 될 경우에는 충전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수요가 올해 저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최악이다. 지금이 최악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쪽으로 수급을 넣을 때 가장 과감하게 넣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만 원에서 12만 원은 무난히 저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업황과는 또 무관하게 2차전지 충분히 바닥권에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범수 매니저님은 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부분에서 고민이 좀 있으셨을까요? 항상 2차전지 얘기 드리는 거는 확인할 게 많지 않습니까? 라는 포인트가 가장 주된데 최근에 2차 전지들 반등세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CATL이 계속 빠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CATL이 빠지면서 오히려 반사수혜적인 모습으로 2차 전지 흘러가는 모습도 있고 최근에 우리가 테슬라 이야기를 했다시피 아까 엔비디아 설명드리면서 엔비디아가 쉬어가는 구간에서 못 올라왔던 종목들 미국장에서 특히나 키맞추기 형태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최근에 바닥권에 눌려 있었던 어찌 보면 진짜 언더웨이트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공매도 이야기는 뭐 사라진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2차 전지가. 그만큼 많이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금 유입 들어오면서 반등 만들 가능성은 있다. 근데 확인할 게 많은 상황이고 뭐 트럼프 관련돼서 이제 많이 항상 얘기 드리는 게 IRA 법안 관련돼서는 당장에 폐지될 일은 없다.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에 대한 반등 가능성은 최대한 열려있다. 2차 전지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 올라가면서 일반적으로 밑에 있는 소형주, 중소형주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좋은 모습이 더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2차 전지주들이 좀 이제 바닥권에서 저평가 관점으로 올라와 주면서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훈훈한 모습 풍겨주길 저는 바라면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탄력을 받아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또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에코프로도 세 분께 모두 동그라미를 받았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오늘 장에서 1.75%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한미반도체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6만 원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가 크게 탄력을 받고 SK하이닉스는 하락하는 만큼 앞으로는 좀 삼성전자 향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한미반도체 지금까지는 삼성 쪽으로의 모멘텀은 없지만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고요. 확실히 SK하이닉스, HBM 관련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세를 보일 때 지금이 타이밍인지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매니저님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백인원 매니저님 어떤 거 보고 계셨길래 그렇게 이게 잘 안 잡혀가지고. 네 그렇습니까? 그럼 백인원 매니저님께 O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미 반도체는 HBM 시장이 성장하는 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한미 반도체는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시장에다 HBM을 생산하는 기업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인데 지금 HBM3가 가장 선당 공정인데 한미 반도체가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의 TC 본딩 장비를 공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3 아직까지 콜테스트 통과 못하게 돼 있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수율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TC 본딩 장비를 일본 업체에 받고 있는데 그쪽에서 수율이 계속해서 안 나온다라면 결국에는 과거 사이가 약간 안 좋았지만 한미 반도체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에까지 TC 본딩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나온다라면 충분히 저는 한미반도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HBM3E가 뭐 가격이 판가가 낮아지더라도 그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TC 본딩 장비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신규 경쟁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수년 동안은 한미반도체가 독점적인 구조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도 일본 업체와 했을 때 수율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가 어떻든 한미반도체에 대해 다시 한번 손을 내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조범수 매니저님은 한미반도체 X를 들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반도체를 좀 X를 보시는 건지 아니면 한미반도체만 봤을 때 X를 들어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뭐 항상 한미반도체 물어보시면 항상 X 들잖아요. 올라가든 말든. 네, 저는 안 삽니다. 네, 저는 제 관점에서는 너무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기 저는 안 삽니다라는 말씀 항상 전해드리는데, 단기적으로 일단 조정분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 노리고 들어가시려면은 괜찮다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정도는 잘 나올 거예요. 당장 지금 이번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지난 수주권에 대해서 확인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잘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실적 향해 통해서 반등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엔비디아가 못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같이 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항상 안 본다고 말씀드렸던 연유가, 삼성전자가 만약에 HBM에 대해서 가시화가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눌려버린다, 독과점 구조가 깨진다는 포인트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시장에서 결국에는 확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가 명확하게 산재되어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은 X를 드립니다. 장비주가 독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경쟁사들이 항상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미반도체 그래서 언제나 좀 X 드리고, 단기적으로 실적 시즌 노리고 나는 한번 베팅해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정도 단기 베팅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어쨌든 지금 독과점 유지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LG전자, 여기도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어닝 서프라이즈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이 1조를 돌파했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이너스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또 AI 모멘텀까지 받고 있는 LG전자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지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모 5 있었습니다. 먼저 조범수 매니저님 세모인 이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LG전자가 최근에 반등이 나왔었던 게 HAVC 관련 투자 때문에요. 네. 쉽게 말해서 에어컨, 냉난방, 공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월가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캐리어라고 혹시 아시죠? 에어컨 만드는 회사입니다. 캐리어를 냉난방 공조 장치, 특히나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발열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너무나 필요하다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 때렸습니다. 그렇죠.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LG전자의 근본이 뭡니까? 가전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앞선 실적에서도 여러분들 보셨고, 이번에 LG전자 보셨다시피 영업이익 잘 나온 거는 좋은데 네. 그래서 가전이 잘 팔릴까?에 대한 부분 제가 의구심이 있어요. HFC만 따로 보면 좋기 때문에 HFC만 보면 오래 드리겠는데, 가전이니까 가전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지금 세모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확인할 게 필요하다. HFC가 시장에 주목받고 데이터 센터 주목받으면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만 가전이라는 부분이 조금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김병진 매니저님은 O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저는 이제 가전업종이 진짜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장 반등은 진짜 찐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예전에도 정말 큰 상승장이 나왔을 때 LG전자가 상한가를 간 적이 있었어요. 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막 상승장이 랠리가 이제 나왔는데, 네. 하반기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좀 기대한다면 가전업체인 LG전자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가전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M&A를 좀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지도 좀 눈여겨보시면서 보면 바닥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 넘게 또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도 가전, LG전자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유니테크노입니다. 시간 내에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ESS 관련주들 오늘 시간 내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김병진 매니저 그리고 조범수 매니저도 ESS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니테크노도 지금 시장에서 O를 들어주실지 OX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의 의견 듣고 싶어요. 왜냐면 조범수 매니저 또 김병진 매니저는 앞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ESS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 뭐 인공지능 산업이 본격적으로 커 나가면서 지금 원자력 발전도 많이 건설하고 있고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도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 때문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을 제외하고라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후에 따라서 전력을 많이 생산할 수도 있고 적게 생산할 수도 있는데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날에는 오히려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을 적게 생산하는 날에 오히려 전력을 분포한다라면 굉장히 합리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은 함께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 외 ESS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유니테크노도 지금보다는 더 업사이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력 그리고 태양광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ESS 관련주들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 때문에 유니테크노 그리고 전반적인 ESS 관련주들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5종목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각각 종목들 성적표를 어떻게 받았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세 종목이나 세 분 모두에게 동그라미를 받았는데요. 블루엠텍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2차 전지도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업황에 대한 확인은 아직까지는 필요하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저점에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보면서 세 분 모두에게 동그라미 3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 상한가 갔었던 유니테크도 전반적으로 ESS 관련주들 앞으로의 흐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유니테크노도 종반적인 상승이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 밖에 한미반도체 OXO 의견 들어봤는데 조범수 매니저 X 들어준 이유 중에서는 아직까지 좀 독과점에 대해서 그 부분이 깨졌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실적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탑5 특별한 탑5 통해서 5종목 알아봤습니다. 우리 매니저들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디로 찾아가 보면 좋을지 김병진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바로 장 마감하고요. 10시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업종들을 얘기를 해볼까 해요. ESS라든가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지난 무료 방송에서 설명드렸는데 이 새로운 업종들에 대한 새로운 물결들 그리고 뭐 원자력 발전 관련된 소식들도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주도주 말고도 다른 투자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무료 방송에서 모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SS 관련주 그리고 주도주 이외에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김병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장 끝나고 하고 왔습니다.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자료들 있으신 거는 네이버 밴드 조범수 검색하시면 항상 재밌는 자료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는 방송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오늘 장 마감하고 그 다음에 방송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도 네이버 밴드에 많은 인사이트 있다고 하니까요. 조범수 매니저의 인사이트 네이버 밴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오늘 저녁에는 김병진 매니저 무방 들으시고요. 내일 아침에는 그대로 제 무방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내일 아침 8시에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무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 조정 많이 받으셔가지고 걱정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접근할 만한 종목들 제가 콕콕 집어 드릴 거고 그 외에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조선 관련 종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었지만 지금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구축할 때 가장 호트에 담아야 될 종목들 위주로 제가 꼼꼼하게 챙겨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신 다음에 꼭 유튜브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뿌띠이녀 백인현 매니저의 미용 관련주들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오전 8시에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는 밤 10시에 김병진 매니저 그리고 내일 아침에 8시에는 백인현 매니저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조범수 매니저 네이버 밴드까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좋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 스치면 상한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